여러분 안녕하세요. 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31탄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너무나 뜀박질하는 물가에 깜짝 놀라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극심한데요. 이걸 웩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웩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물가가 너무나 뜀박질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물가 상승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배추 한 포기 값이요 5,000을 호가를 했었고요. 또 우리 서민들이 많이 드시는 돼지국밥이라든지 설렁탕 가격도요 보통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많이 시켜 드시는 교촌 치킨이라든지 피자 같은 경우에도 그 값이 너무나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요. 전기, 수도를 포함해가지고 가스, 모든 공공요금이 계속 뜀박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요. 대폭 올라서요. 우리 모든 물가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죠. 최근 우리의 물가 상승 추세는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 웩 이코노미란 말은 최근의 인플레 상황을 영국의 유명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요. 회초리를 휘두르듯이 우리가 말을 뜨게 하려면요. 회초리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물가도 특정 분야에서 회초를 휘두르면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확산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은요. 특정 부분에서 회초를 휘두르는 것.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국이 얻어맞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대폭적으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미중 무역 마찰로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세계 경제가 지금 인플레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웩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웩 인플레이션 상황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핵심적 원인을 잘 알아야 하겠는데요.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19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해가지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아주 뒷전으로 밀리고 있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결집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어떻습니까? 단기간 내에 대단히 널리 확산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 잡을 듯 했었죠. 물론 변이가 요새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 경제가 슬럼프에 오래 빠지지 않고요. V자형 반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플레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요.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화석연료에서 전기,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이 지구환경 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요인들은 우리 인플레가 급속히 확산되도록 회초리를 휘둘리는 그러한 핵심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한술 더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일을 보면요,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다양한 시장 억압적인 정책들이 너무 남발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역시 가격 및 거래를 규제를 하고 또 징벌적인 세제를 법으로 지금 강요함으로써요. 이 문제조차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 들어와서 다행스럽게 공급으로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격이라든지 징벌적 정부 개입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 개입이 너무나 확산되고 있죠. 임금이라든지 노동시장 부분에 있어서 개입과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생산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규제, 특히 보건, 안전 뭐 중요하죠. 그걸 위한 법제 개정이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어서 이 후유증이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플랫폼 네트워크 경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서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플레가 확산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세금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죠. 물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인플레를 막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도,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는요, 스스로 자기 자산을 지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그 핵심적인 자산 지키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9988 촉 23탄에서는 가상자산에 주목하자 하는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9988 촉 제26탄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요,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유한화를 지금 시범 사업을 했고요. 베이징 올림픽 때 도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보면, 우리 언론들을 보면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부정적인 가상자산을 규제하라는 이런 부추김이 심하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는 걸 보면 느림보 걸음입니다. 또 중국이나 미국에서도요, 소위 그 기존 기득권을 고소하려는 학자나 제도권의 이런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말폭탄을 터뜨리고는 있는데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은 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투자자들도 그동안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원상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상승 기조는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가상자산을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10%는 반영해가지고 가상자산이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인플레 시대에 지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국제적인 인플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웹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웹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가상자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요. 여러분들께 더욱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